제가 식욕 조절 호르몬 얘기를 드려야 되겠는데요. 우리 몸엔 이 외에 제가 적지 않은 부분에서도 여러 호르몬이 관여를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밥을 먹고 밥을 안 먹고는 우리 몸이 컨트롤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. 항상성을. 왜냐하면 우리 살아야 되니까요. 밥을 먹도록 일부러 컨트롤을 해줍니다. 그래서 이 관여하는 부분이 뇌, 그다음에 근육, 간, 위, 장, 췌장 등의 여러 부분이 다 관여를 하는데요. 여기 일단 배가 고프면 위에서 배고파하고 신호를 뇌로 그렐린을 통해서 보냅니다. 그러면 뇌에서 시상하부를 통해서 밥 좀 더 먹어 하고 뇌 식욕 촉진하는 호르몬이 나오면서 이제 밥을 먹게 되죠. 밥을 먹으면 이제 배불러 그만 먹어야지 하면서 컨트롤 해주는 호르몬들이 이런 GLP-1이나 아밀린이나 이런 렙틴 등이 나오게 됩니다. 이제 이론적으로는 항상성을 유지해요. 배부르니까 그만 먹어. 그런데 이제 문제는 항상성을 유지하는 이 식욕 조절 사이클을 넘어서 쾌락 중추로 가게 되면은 이게 이 제일 큰 문제가 시중에 나와 있는 맛있는 음식 때문인데요. 설탕이나 제조되어 나오는 음식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필요 없는데 엑스트라로 더 먹은 이 뭔가의 들어옴으로 인해서 뇌가 생각할 때 배가 부르지만 기분이 참 좋네. 네.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좋으니까 이 다른 경로를 통해서 식욕을 촉진하는 호르몬이 계속 나오고 반대로 렙틴과 같이 식욕 억제하는 호르몬이 나와도 듣지 않는 거예요. 이 렙틴 저항성이 생기면서 밥 그만 먹어라 시그널이 들어와도 이제 안 듣고 계속 먹어야지. 이게 쾌락 중추의 문제고 쾌락 중추가 이 활성화됨으로 인해서 비만이 되는데 그럼 쾌락 중추가 활성화됐기 때문에 밥을 더 먹어서 살이 쪘잖아요. 그럼 비만 세포가 더 많아졌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런 나머지 호르몬이 나와도 이제 더 이상 더욱 안 듣게 되는 거예요. 식욕 억제 호르몬이 나와도. 그래서 제일 큰 문제는 우리 항상성 식욕 조절하는 사이클을 넘어서 쾌락 조절하는 사이클로 식사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 비만이 생기게 됐고요. 이때부터는 내 의지로는 조절이 힘들게 돼요. 뇌에서 시상하부와 뇌관에서 너무 기쁘거든요. 지금 맛있는 음식이 들어왔기 네. 때문에. 그래서 계속 더 기쁘니까 좀 더 줘. 그 맛있는 음식, 배가 부르지만 상관없이 더 줘라는 쾌락 사이클이 계속 돌게 됩니다.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이 왜 우리가 과식하거나 폭식해서 막 스트레스 날려버리고 내지는 식탐이 있으신 분들 네. 사례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 쾌락 중추 문제점하고도 같은 건가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은 우리 담배 중독이나 약물 중독과 거의 비슷한 경로를 따르게 되는데요. 이 시상하부와 뇌관과 전전두에 모두 다 관여하는데 이 방금 밥 먹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기분이 좋은 호르몬, 도파민과 같은 호르몬이 시상하부로 가고 시상하부에서는 뇌관으로 보내서 기쁘다는 신호를 보내 이렇게 해서 지금 이 교감신경 사이클이 다 망가지게 돌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때 이제 또 관여하는 게 인슐린과 같은 호르몬인데요. 설탕을 먹어서 정말 기분이 좋아요. 기분이 좋아져서 설탕 더 먹어, 스트레스를 해소해야지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설탕을 먹게 되죠. 우리가 대표적으로 믹스 커피, 초콜릿 같은 걸 이제 먹었어요. 네. 기분이 참 좋거든요. 그러면 혈당이 올라갔으니까 몸으로서는 인슐린이 빨리 나와서 빨리 올라간 혈당을 떨어뜨려야지 하고 인슐린이 나왔는데 인슐린이 나옴으로 인해서 혈당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혈당이 뚝 떨어져요. 다시 기분이 나빠져요. 그럼 우리 착각하는 거예요. 스트레스 받았다고. 담배 안 피면 스트레스 받았다고 네. 착각하는 거랑 똑같이 왜 이렇게 기분이 나쁘지? 스트레스 받았구나. 또 더 먹어. 그럼 또 더 먹어서 기분이 잠시 일시적으로 좋지만 또 몸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와가지고 혈당이 또 떨어지고 또 기분이 나쁘죠. 또 먹게 되죠. 그럼 살이 찌고 지방세포는 많아지고 이 나머지 것들이 나와도 더 이상 이 식욕 억제한 호르몬에 반응을 안 하게 되고 그래서 결국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없게 되는 네.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. 이런 정도까지 간다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건 의지만으로 되긴 정말 어려운 문제일 것 같고 네네.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서 그러면 좀 약물의 도움이라도 조금 받아야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. 네. 어떤 도움을 주실 수가 있나요? 약물 치료가 지금 나와 있는 개발된 약물이 여기 제시되어 있는데요. 약물 치료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쾌락 중추나 이런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우리 더 이상 전전두엽이 그만 먹어라는 이 컨트롤을 할 수 없을 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. 근데 그러면 우리가 안 먹게 하는 것도 있겠고 좀 더 쓰게 만드는 것도 있겠고 아니면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약도 있겠죠.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게 대표적으로 가장 오래된 약 중에 하나인 오를리스텟이라는 약이 있고요. 이 약은 이 먹은
음식의 지방의 40% 정도를 흡수가 되지 않도록 해서 대변으로 배설시키는 약입니다. 근데 우리나라 식사 패턴은 대부분 좀 탄수화물 위주잖아요. 네. 얘는 지방을 빼는 약이기 때문에 조금 효과가 떨어질 수 있어요. 그리고 그 삼겹살로 회식을 하는 날 이걸 먹으면 드라마틱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그런데 불편감으로 지방변을 보러 화장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그리고 많이 궁금해하시는데요. 안 먹게 하는 약, 식욕억제제 말고 우리 좀 에너지 더 쓰게 하는 이런 약은 없나 많이 물어보시는데 있긴 있습니다만 효과가 너무 약해요. 안 먹게 하는 게 훨씬 효과가 크고요. 우리 팻 버닝하는 이런 효과는 이만큼밖에 없으면 안 먹게 하는 효과가 이만큼이기 때문에 결국은 안 먹게 하는 게 가장 효과가 좋은데 팻 버닝한 효과에 이런 성분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지만 효과가 아주 미미하다. 조금 있긴 있지만은요. 아주 미미하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네. 대부분의 약물 치료는 입에 안 들어가게 하는 약들이고 식욕을 억제하는 약이고요. 대부분 이제 뇌에 가서 식욕 조절하는 우리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하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게 되는데 시판되는 약들은 다음과 같고요. 그 중에 가운데 있는 파란색 두 가지 약은 아직 우리나라에 시판되지 않은 약이고 이제 연구 결과가 나와 있는 정도라서 저기 표시해놨고 대부분의 약이 그래도 뇌에 작용하고 있고 또 부작용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약을 처음 받으실 때는 본인의 기저질환에 따라서 꼭 의사와 상의하셔서 약물 처방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네. 더불어서 이 약물 치료해야 되는 기준은 비만한 분들에서 비약물 치료로 체중 감량에 실패한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고 반드시 약물 치료, 약만으로 절대 살 안 빠지거든요. 네.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반드시 식사와 운동, 행동 치료를 병행하셔야 됩니다. 약물 치료를 하더라도 식사, 운동을 같이 한다는 전제하에 처방을 받으셔야 되고 승인 받은 약제로만 하셔야 되겠고 또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어떤 약은 특정 약들은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.